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 바로 우리 몸을 만드는 가장 기본 단위, 세포에 대한 건데요. 특히 그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거든요. 살아있고 심지어 생각까지 하는 이 놀라운 벽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혹시 여러분 집 벽이 막 스스로 생각하고 옆집이랑 소통하고 심지어 매 순간 알아서 리모델링까지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속에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정말로 매 순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이라는 게요, 그냥 경계선이 아니에요. 주변과 계속 소통하면서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막 비대칭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세포막의 안쪽 면이랑 바깥쪽 면의 구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 다름이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정교한 설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똑똑한 벽을 만드는 배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기본 재료가 되는 인지질이라는 친구들인데요. 각각 뚜렷한 역할을 가진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포스파티딜콜린. 이름이 좀 길죠? 그냥 PC라고 부를게요. 이 PC는 세포막의 바깥쪽 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그러니까 이 구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춧돌 같은 존재예요. 일종의 얼굴마담인 셈이죠. 다음은 포스파티딜 에타노라민, 줄여서 PE입니다. 이 친구는 주로 안쪽에 있어요. 막이 예쁘게 휘어지도록 모양을 잡아주기도 하고 다른 중요한 물질을 만들 때 재료가 되어주기도 하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친구가 나옵니다. 포스파티딜 세린, PS. 이 친구는요, 평소에는 세포 안쪽에 꼭꼭 숨어 있어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PS가 세포 바깥으로 얼굴을 내민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포가 보내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거든요. 예를 들면 나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와서 처리해줘 라는 나를 잡아먹어 신호이거나 여기에 피가 나니까 빨리 와서 굳혀 같은 아주 긴급한 호출인 거죠. 정말 생사를 가르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주연 배우는 포스파티드 리노시톨, PI입니다. PI 역시 세포 안쪽에 있는데요. 역할이 뭐냐면 외부에서 온 신호를 세포 안으로 크게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통신 안테나 같다고 할까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신호 전달들이 바로 이 PI를 발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4명의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되게 신기한 건 이 친구들이 사실은 모두 같은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인지질들의 공통 조상, 그 기초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아주 우아해요. 먼저 글리세롤 3인산이라는 기본 뼈대가 있고요. 여기에 GPAT라는 효소가 와서 지방산 꼬리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AGPAT라는 효소가 와서 두 번째 꼬리를 딱 붙여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인지질의 시작점인 포스파티딕산, PA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통 재료인 PA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돼요. 세포가 이 PA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인지질을 만들까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림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바로 리핀이라는 효소예요. 이 리핀이 PADAG라는 물질로 딱 바꿔주는 순간 세포막의 가장 흔한 구성원들을 만드는 대량 생산 고속도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방금 문이 열린 그 고속도로가 바로 왼쪽의 DAG 경로입니다. 여기서는 PC나 PE처럼 많이 필요한 일반적인 구조용 인지질을 팍팍 만들어내요. 대량 생산 라인이죠. 반면에 오른쪽 CDP DAG 경로는 좀 달라요. 여기는 PI처럼 특별한 임무를 가진 신호 전달용 인지질을 소량으로 정밀하게 만드는 그런 전문 생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이렇게 대량 생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똑똑하죠. 필요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인지질의 머리 부분만 싹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툭 잘라내서 다른 종류로 바꾸는 식으로 리모델링도 합니다. 자원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세포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이 벽을 만들 벽돌, 즉 인지질을 어떻게 만드는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만들어진 벽돌들을 어떻게 제자리에 착착 배치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똑똑한 비대칭 구조를 완성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모든 엄청나게 정교한 작업이 일어나는 공간. 이 세포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불과 4에서 5 나노미터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한 2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상상도 안 될 만큼 얇은 이 공간에서 생명의 질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좁은 공간의 배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효소 3총사인데요. 먼저 플립페이지는 PS와 PE를 세포 안쪽으로 뒤집어서 플립 쏙 넣어주고요. 플로페이지는 반대로 PC를 세포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플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램블에이즈는 이름처럼 비상 상황이 되면 이 모든 걸 그냥 막 뒤섞어 스크램블 버리는 역할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스크램블에이즈, 이 친구가 바로 비상벨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칼슘 신호를 받아서 작동해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안과 밖의 구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에 큰일 났어요. 다들 주목! 하고 온몸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들이 그냥 한 군데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포 안에 여러 공장이 있어서 역할을 나눠서 하거든요. 소포체라는 중앙 공장에서 대부분의 인지질들이 만들어지고요. 미토콘드리아라는 특수 작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지질을 만들거나 PS를 PE로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지체라는 물류센터에서 최종 마감이랑 포장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배송해주는 아주 완벽한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따라오셨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도대체 이 미세한 과정들이 왜 살아있고 생작하는 세포를 만드는데 그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과정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수조 개의 세포들은 낡은 벽돌을 새 것으로 바꾸고 외부 신호에 맞춰서 구조를 바꾸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역동적인 건축 활동의 결과물인 셈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상상했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재건축하는 벽. 그게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현실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 살아있는 벽, 세포막의 상태가 바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이야기를 건축하고 있을까요?